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이 한 문장이 이렇게 가슴을 찢어놓을 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수많은 무대 가운데 단 한 번, 한 소녀가 마이크를 잡고 울먹이며 쏟아낸 이 절규는 노래를 넘어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장민호조차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는 그 무대, 바로 어린 딸을 두고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해 온몸으로 울부짖은 소녀 이수연의 통곡 무대였습니다. 오늘은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던 그날,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다시 불러낸 듯한 이수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날 녹화장 공기는 분명 달랐습니다.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장난기 가득한 초등학생의 얼굴, 양갈래로 반듯하게 따은 머리와 베레모를 살짝 눌러 쓴 귀여운 모습의 스태프들도, 방청객들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본 무대 순서가 점점 다가오자 이수연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장난기 어린 눈웃음 대신 어른도 쉽게 낼 수 없는 떨림과 결연함이 그녀의 눈동자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반주가 시작되자 그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시선을 조용히 위로 올렸습니다. 마치 하늘 어딘가에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만 들려주려는 듯이요. 이수연이 선택한 곡은 장민호의 내 이름 아시죠? 이 노래는 장민호가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쌓아놓은 눈물과 회한을 그대로 담아 만든 곡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처음 이 곡을 불렀을 때 감정이 북받쳐 끝까지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장민호. 그런 장민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시청자들은 어린 소녀가 이 곡을 선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저 가사를 정말 이해할까? 라는 의문과 혹시 저 아이에게도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꼭 쥔 작은 손, 하지만 그 손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나이답지 않은 깊고 묵직한 음색. 발성은 단단했고 한 음 한 음을 밀어 올릴 때마다 객석의 공기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에서 이미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즈음 화면 가득 잡힌 건 그녀의 떨리는 입술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수연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을 틈조차 없이 그저 손가락 끝으로 눈가를 대충 훔치고 다시 가사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무대 위가 아니라 영정사진 앞에 서 있는 듯 장례식장의 마지막 인사처럼 아빠라는 단어가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터져나올 때마다 모두의 심장이 동시에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불아버지, 울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절규하듯 뱉어내던 대목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한 딸의 미완성된 기도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수연의 아버지는 그녀가 겨우 7살이었을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이, 딸이 부르는 동요 하나에도 넋이 나가 웃음 짓던 젊은 아버지. 정혜인을 닮았다고 주변에서 농담처럼 말할 정도로 잘생기고 자상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딸을 번쩍 안아 올려 어깨에 태우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것이 행복이었던 딸바보 중의 딸바보였죠. 그 아빠가 어느 여름날 갑자기 그녀의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수연은 아버지가 정말로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던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주변 어른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어린 마음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속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제 곁에 계세요. 하지만 현실 속 아버지는 이미 하늘 위에 있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노래를 통해 그리움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된 무대는 황민우의 울 아버지를 불렀던 영상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기지 않는 성량, 노랫말을 씹어 삼키듯 되뇌이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켰죠. 그 영상은 단숨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전국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의 댓글창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아이는 연기가 아니다. 진짜 아빠를 부르고 있다. 그녀의 노래 뒤에는 늘 가족이 있었습니다. 경북 경주시 흑무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초등학생이지만 이수연의 공연장에는 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을 때 할아버지는 휴대폰 화면에 지수연 화이팅을 크게 띄워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뼛속까지 트로트 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누구보다 크게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 그녀가 눈물 삼키며 조용히 꺼내보는 사진 속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함께 그림을 그리던 순간, 놀이터 그네를 밀어주던 순간,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던 젊은 아버지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로트를 시작한 계기도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홍지훈이 부른 배 띄워라를 흥얼거리던 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눈빛이 어린 이수연에게는 처음으로 나 노래 더 잘하고 싶다라는 욕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씨앗은 국악 공부로 이어졌고 각종 가요제와 경연대회를 거치며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경주시 편대상, 대구 고모령 가요제 인기상 등 크고 작은 상을 휩쓸며 실력을 인정받던 그녀는 결국 미스트롯 3에 출연해 본격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이력 뒤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부르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곁에 안 계시지만 제 가슴 속에는 늘 함께 계세요. 노래를 부를 때면 꼭 무대 한쪽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녀의 곡 선택에는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노래, 아버지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그리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아빠, 나 이렇게 노래 불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노래들. 내 이름 아시죠 역시 그런 곡 중 하나였습니다. 부르의 명곡 무대에서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주가 흐르자마자 이수연은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내쉰 뒤 첫 가사를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특유의 맑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실과 그리움이 얹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목이 메어 음이 떨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음정을 놓치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장민호의 눈가도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떠올리며 만든 노래를 또 다른 아버지를 잃은 딸이 이렇게 절절하게 부르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후렴구에 이르렀을 때 이수연은 더 이상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사를 끝까지 쥐어짜듯 토해내며 마치 하늘을 향해 울부짖듯 노래했습니다.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현실 속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수연에게만큼은 아직 떠나보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한 문장은 축복이자 기도였고 동시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이별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무대를 보고 나서 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건 평가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그저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는 무대다. 뒤 판정단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진 침묵 끝에 터져나온 것은 칭찬이라기보다 탄식에 가까운 감탄이었습니다. 어른도 흉내낼 수 없는 가창력이다. 저건 테크닉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성은 가슴을 치듯 말했고 김현우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이미 많은 이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카메라에 잡힌 장민호의 눈가 역시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내 이름 아시죠는 단순한 트로트 넘버가 아니라 하늘과 무대를 잇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감동의 파도 속에서도 이수연은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무대 뒤 인터뷰에서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제 노래가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소녀를 두고 누가 쉽게 신동이라는 말만 붙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미 어른들이 감당하기 힘든 이별을 겪었고
그 아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전문 매니지먼트나 소속사 없이 가족들이 함께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수연의 꿈을 꺾지 않기 위해 전국을 같이 다니며 무대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누구보다 열성적인 매니저가 되어 딸의 곁을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로 떠나게 된 대신 그는 딸에게 다른 선물을 남겼습니다. 바로 어떤 무대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과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 절절한 목소리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이수연은 진성과 안성훈이 소속된 기획사와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그녀의 재능을 제대로 지켜줄 시스템 안에서 더 큰 날개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무대에 서더라도, 아무리 큰 상을 받더라도 그녀의 노래가 향하는 첫 번째 자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어딘가에서 여전히 딸을 응원하고 있을 아버지의 자리 말이죠.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이 문장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소원입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라는 언어로, 무대라는 공간으로, 마이크라는 도구로 아버지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무대를 볼 때마다 단순히 한 소녀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한마디, 조금만 더 내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대신 울어주는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처음으로 이수연을 알게 된 당신이라면 꼭 한번 그녀의 내 이름 아시죠 무대를 직접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떨리는 숨소리와 울음을 삼키며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음,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작은 어깨까지.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 오래 닫혀있던 서랍 하나를 살며시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해주세요.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다시 불러낸 소녀, 아빠를 향해 노래오래 사세요 라고 끝까지 외치던 그 아이의 이름을, 이수연. 그녀의 노래는 오늘도 하늘을 향해 한 통의 편지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